한영기 씨하고의 뭐 고문 계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원베일리도 그렇고 2차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우리 그 10만포 2차 처음에는 고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된 데는 그 경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크릴리버팍 아리팍의 조합장으로서 뭔가 잘 진행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타워팰리스 현장 소장. 아무튼 이런 뭔가 재건축에 있어가지고 화려한 경력을 이제 내세웠는데 우리 이지스님이 그 허상을 이제 파헤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네. 자, 한영기 씨의 이 경력 이거 정말인가요? 자, 이제 한영기 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왜 이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의문을 품게 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재건축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재건축 전문가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인터뷰 기사, 신문 기사에 재건축 전문가 한영기, 재건축 전문가 한영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자기 인터뷰 기사예요. 예, 예, 자기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스타 조합장이니 뭐니 이런 게 나와 있고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자타 공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쭉 봤어요. 이분이 이제 타의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거냐. 계속 자기의 측면에서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건 있는데 그 어떤 타의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근거는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경력과 학력과 전공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어떤 뭐 동네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이 사람이 눈이 아픈데 뭐 저기 피부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팠는데 일단은 이분의 전공이 뭔지가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라고 사회에 널리 알려진 분들의 대부분 보면 전공과 학력과 경력이 잘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학력도 안 나오고. 예, 학력도 안 나오고. 분명히 아리팍 조합장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 선거할 때 학력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종 학력? 굉장히 의문이에요. 도대체 아리팍에서는 최종 학력 기재도 안 하고서는 조합장을 뽑았나.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은 주구장창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건축 현장 소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그럼 과연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건축 현장 소장은 했을까? 그거서부터 한번 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건축 현장 소장 누구냐. 왕인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왕인수. 왕인수라는 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은 삼성물산 소속이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기업 공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왕인수 상무대우 이런 게 나오면서 주요 경력란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축 현장 소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네. 현장 소장을 하려면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한영기 씨가 만약에 건축시공기술사라든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아니 그거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베일리에서 그때 그 한영기 씨가 뭐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한영기 씨 어떤 어떤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건축 현장 소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건축 현장 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나오는 현장 대리인을 말한다더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현장 배치 기술자라고 하는 게 나오면 현장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자격 요건이 또 갖춰져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증명될 수 있는 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나오는 한국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예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그거를 좀 공개해달라고 그랬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거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그건 거의 등기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공개 안 하고 자꾸 무슨 삼성중공업에서 써준 무슨 경력증명원 뭐 이런 거를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나온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보여달라고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서는 뭐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뭐 경력 관리를 안 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저한테 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뭐 자기는 현장 소장을 한 게 맞는데
뭐 저 이지스 저 사람이 나의 뭐 명예를 훼손했다, 나를 조롱한다,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는 민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사 소송 그 소장을 받자마자 이제 그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서 제출 명령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 덜컥 나오더라고요. 한영기 씨에 대한 그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가. 일단 이분은 그 직무 분야에서 건축은 초급 기술자입니다. 특급 기술자가 하나 있어요. 자격은 이제 기계 이런 거, 뭐 건축물이 아니라 기계, 에어컨 같은 기계, 냉장고, 에어컨 같은 기계. 그리고 이분의 경력을 쭉 봤는데 대부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은 냉동 공조 설비 및 뭐 시공, 이거가 이제 직무 분야였어요.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그 시공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거기서 하긴 뭔가를 하신 건가요?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게 증명서에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냉동 공조기 설치 시공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냉동이 들어간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에어컨, 이제 덕트 같은 것들, 에어컨. 그러니까 냉동 공조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는데 한영사전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면 냉동 공조기 찍으면 에어컨 이렇게 나와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일단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가 아파트지 냉동 창고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그 현장 소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현장 소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책임의 정도에 현장 대리인이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현장 대리인은 없어요. 빈칸이야. 하예요. 네, 그래서 그 한영기 씨 이제 경력이 일단은 학력도 사실은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에서 저는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있는데 전공도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라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보긴 봤는데 일단 전공은 건축은 아니에요. 건축은 아니시고 그다음에 학력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일반 조합원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뭐 무식하다는 둥, 뭐 재건축의 제자도 모른다는 둥 그런 말을 하실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야든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든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어떤 그 학력, 전공, 경력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전문가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자. 만약에 한영기 씨가 재건축의 어떤 재건축 전문가가 거기에 맞는 어떤 경력이나 어떤 이런 게 없다 치더라도 만약에 아리팍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이 재건축을 끝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10만포 2차 그리고 원베일리 이렇게 빨리 사업을 이끌어 왔다는 그걸로 뭔가 다 상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재건축 사업만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이니까는 더 잘 아시겠지만 판사인데 판사가 판결 빨리 내리는 판사가 유능한 판사입니까? 아니죠. 예, 정확하게 내리는 게 중요하죠. 빠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에서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빠른 것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뭔가 내가 재건축을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조합원들이 최소화되게끔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건데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빠른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여실하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잡혀서 이렇게 뭔가 안 좋게 된 거는 원베일리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각자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뭐 원베일리가 뭐 잘 됐다, 좋게 됐다, 나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원베일리가 그렇게 좋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벨리는 사실 그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한영기 씨의 개입 이후로 뭔가 빨리 간 거는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원벨리가 그렇게 빠르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떤 한영기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개인기에 너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영기 씨는 제 개인적으로 그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상가 문제입니다. 2차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원베일리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 문제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가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아무튼 이 같은 사업시의 구역, 같은 필지 안에 있는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지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이제 이 재건축으로 끌어내는 유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틀립니다. 이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법적으로도 사실은 그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같은 거는 굉장히 그 법조문을 그대로 읽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판례가 하나가 뭔가 있었어요. 2008년도인가에 판례가 나오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좀 넓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가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다가도 다 물어보고 했지만은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다들 답변이 왔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민사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마어마해서 지금 엄두가 안 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차 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했던 거는 김영일 조합장님이 좀 유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2차 분들이 좀 그거 좀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썼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딱 말씀드린 거는, 현재 관청이든 어디든 물어보면은 그 판례 때문에 일단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가 가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계속 옵니다. 어떤 조합이든 우리 원베일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2차 조정연에 계시는 분들이 뭐 하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비가 걸려서 소송을 해서 뭔가 야 이거는 이제 판례를 바꿔야 돼,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뭐 이게 위법 무효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럼 그때는 그때 가서 그거를 해결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적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청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합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그 상가 소유자들의 그 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저한테도 그거를 이제 해서 좀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거를 왜 추진하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조합장이 이제 창립총회가 2020년 10월 13일 날 했는데, 이미 상가 합의서에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과 이제 상가 협의회장이 아마 6월 24일인가 26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가 합의서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0.1 기준을 적용해서 그게 적용되면 상가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0.1 기준이 10%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 합의서에 대한 것을 정관에 적용하겠다. 그렇게 이 내용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줬을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지스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 상가의 문제점은 다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인가 때 설계가 완성되고 사업비가 완성되고 공사비가 모든 게 완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상가하고 그 문제는 일반 분양가든 조합원 분양가든 거기에 맞춰서 또 분담금이 나오는 가격의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조합원이 피해가 없고, 상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들은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최적의 그 협약서를 그때 해서 정관에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상가 그렇게 하고 우리 아파트에 와서 지금 그걸 갖고 뭐 해임총회 뭐 안건에 상정을 한다는 등 뭐 정관에 지금 적용한 하고 강제적으로 조정이라는 단체를 앞세워서 막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도대체 재건축의 신이든 재건축의 하든 이건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무작위로 공격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는 원밸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가가 중앙에 있어요. 아파트 안에, 필지 안에, 도로에 딱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척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상가 따로, 우리 아파트 따로, 아마 이걸 우리가 조합 설립 때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보고 상가 조합원들한테 조합 설립 동의서 50% 징구를 받았습니다. 전동 50% 이상의 한 동이라도 안 나오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조합 설립은 안 되는데 그렇게 상가 조합원들한테 동의서 받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상가 니들 떠나 배척 딱 시키고 도로 밖에 있습니까? 아크로리버파크처럼 뭐 도로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원베일리처럼 도로에 붙어 있습니까? 채척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 안에 딱 중앙 쑥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구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도 건설하게 되면 뭐 도로를 뭐 6m 도로를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주는 그러한 토지를 손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입구 우측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107동 자리인데 아파트에서 이제 강남 남쪽을 바라보면 오른쪽 자리인데 또 마침 거기가 한신 14차 자리 지금 롯데르엘이라고 그 아파트 짓는 동이 35층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층짜리 상가를 짓는데 전혀 뭐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이제 피해 없이 조망권도 살리고 상가 위치는 또 아파트에 거의 이제 중심으로 많이 옮겨서 편의시설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해주는 조합원들한테 진짜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상가 분양가라든가 뭐 상가분들한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인가나 뭐 이런 거에 가격이 나오면 모든 이제 사업비가 이제 완성되고 설계가 완성되면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거 갖고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청해 때 적용시키겠다. 그 전에라도 협약서인데 일반적인 거에 대한 것만 우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문가들과 잘 상의하고 상가 협의회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총회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라 앞으로 그 문제는 전체 심층적으로 아주 우리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특히 그렇게 우리 재건축 전문가이신 한영기 그분이 왜 우리 원베일리 할 때는 상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는지 전문가라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뭐 이제 여기서 원베일리에서 학습하셨는지 이제서야 깨달으신 건지 와가지고는 2차 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상가 문제 이거 그냥 덮어놓고 분양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분 그 단톡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글 올려가지고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람을 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제가 아마 원베일리 카페에다가도 뭐 21장짜리인가 해서 그거 좀 정리한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2차 가서는 그거 우리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2차 가서는 야 이거 큰 문제다. 뭐 참 난리 났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점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이분이 전문가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듭니다. 저는. 자, 그러면 한영기 씨는 과연 왜 이렇게 신만포 2차에 뭔가 관여를 하려고 하고 계속 어떻게 기회를 봐서 들어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이분이 왜 여기에 와서 이런 거를 하느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 어떤 재능 기부 순수성은 저는 조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우리 원베일리는 좀 이렇게 흘러갔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냥 좀 그런 마음은 좀 있으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원베일리는 저를 비롯해가지고 원정대 회원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하자 없이 그냥 마무리만 잘 됐다, 들어갔는데 하자가 없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지금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최선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한번 뭐 트라이 해볼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예요 지금. 아무튼 오늘 이제 바쁘신 이지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거는 이미 한영기 씨를 경험한 현장, 경험한 조합에 계신 분으로서 이제 그 생생한 어떤 그 경험담, 생생한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서 이제 귀한 시간 이렇게 저희가 할애를 이제 한 건데요. 아무튼 모쪼록 이제 이걸 보시는 조합원분들께서 이제 한영기 씨와 그 한영기 씨를 이제 옹립해서 이제 뭔가 이제 조합 사업을 방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약 그 뜻이, 그 의지가 관철될 경우에 향후 이제 조합 사업에 어떤 지장이 생기고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장님과 이지스님 간단하게 조합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조합원인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지금 신속통합기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참여그룹단과 서울시 협의단과 또 도계위원 또 MP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실적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타나면 그때 가서 조합장 그만두면 됩니다. 더 유능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뽑아서 그때 2차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해임시키고 또 해임총회 성원시켜가지고 이거 하면은 정말 우리 아파트 미래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순리에 맞게 조합장도 바뀌어야 되고 임원도 바뀌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했다가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저는 정말 진짜 제가 법적으로 지금 책임감이 없고 지금 모든 게 책임감이 없으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도 지금 현재 너무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오기도 생기고 책임감도 더 커졌고 또 좀 갈수록 그 절차를 한 단계도 못 갔기 때문에 절차를 가면서 성취욕을 느끼면서 저도 여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하여튼 조합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실망 안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믿어주시고 조합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들 조금 약간 이 방송 보시면서 놀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가령 상가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2차에서 먼저 이제 그때 막 단톡방에서 해서 그거는 막 회람도 하시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느 자리에 초대도 받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영일 조합장님이 상가 문제가 이제 이걸로 공격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좀 더 상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 건지, 좀 한영기 씨 말이 맞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은 그거는 한영기 씨 얘기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중에서 그거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 내가 처음이고 그런 얘기를 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굉장히 귀담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제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런데
뭐 해임을 할지 아니면 말지 뭐 한영기 씨 주장을 따라갈지 신통기획을 할지 말지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각자 판단을 하셔서 해야 돼요. 누구 말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 기준은 책임 있는 자의 말을 듣고 해야 한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영일 조합장님이 굉장히 어떤 상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하고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번 물어보시고 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뭐 그냥 밀어붙이고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조합원 여러분들 2차 조합원 여러분들 뭐 잘 어려움 있는 거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